법연, 함께라서 소중한 인연.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홍기 교무입니다. 원불교 소태산 대중사님께서는 약자는 강자를 선도자로 삼고 강자는 약자를 보호하고 이끌어 주어서 모두 함께 영원한 강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로서로 의지가 되고 바탕이 되는 동포은혜의 원리를 늘 잊지 말자는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항상 너도 이롭고 나도 이로운 자리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염원하면서 오늘은 또 어떤 법연들께서 오셨는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원불교 원남교당에서 17단 단장을 맡고 있는 이창훈입니다. 네, 장훈교도님. 반갑습니다. 저는 원남교당 17단 막내 이윤재입니다. 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전 방송보다 훨씬 더 영해진 느낌의 출연자분들이 나오셨습니다. 스튜디오가 굉장히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단장님이시고 또 단원이시고 네. 어떤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두 분은 어떤 인연이신가요? 단장님과 단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신가요? 어떤 인연이신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저희는 원남교당 17단에서 네. 단장 단원으로 7년째 지금 같이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같은 종로 구민이기도 합니다. 같은 종로 구민이시면서 같은 단원 7년째. 네, 그럼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겠네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단장님의 혈액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것까지 모르시죠? 아니, 왜 물어봤을 때 O형인데. O형 맞나요? 네. 아닙니다. 아니시고요. 좋습니다.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그게 또 법이지 않나 싶은데요. 예. 뭐 혈액형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오늘 한번 대화를 통해서 예. 서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소중한 법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첫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원불교와 첫 인연이 되었나 하는 질문인데요. 어떠신가요? 이창훈 교도님은 어떻게 원불교와 첫 인연이 되셨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저는 태어나 보니까 저희 엄마가 이제 대종사님이 손녀셨습니다. 대종사님의 소녀셨다고요? 네.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입교 본명과 본명도 같이 이창훈이고 네. 이 원불교 교단과 교단을 떠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말은 어머니가 소녀시라면 본인은 대종사님의 저는 이제 증손자입니다. 그렇군요. 어쩐지 좀 광채가 달랐어요. 뭔지 입장하는데 뭔가 이 아우라가 좀 달랐거든요. 그러셨군요. 본인은 선택과는 상관없이 원불교와는 너무나 깊은 인연으로 네. 태어나셔 버렸네요. 물론 대종사님은 못 보셨겠지만. 예, 저희 엄마도 태어나시기 전에 대종사님은 이제 열반하셨고, 네. 저도 이제 뭐 대종사님은 영정으로밖에 못 뵈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혹시 네, 할아버지는 이제 대종사님 장남이신 숭산 박길진 총장님, 본명은 박광전 총장님입니다. 그럼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세상에 깜짝 놀라실 것 같고 저도 왠지 자세를 좀 더 다소곳이 해야 될 것 같은 그렇지 않은가요? 아니 윤재님 어떠세요? 이렇게 훌륭하신 정말 원불교에서는 뼈대 깊으신 단장님을 모시고 7년 동안 그 은혜가 하여가 같겠습니다. 이 확실히 편안하다는 느낌? 그러니까 이 친한 같으면서도 네. 어떨 때도 단장님 같으시고. 네. 그래서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약간 형제보다 더 가까운 느낌이지 않을까, 교당 내에서는. 네. 서로의 고민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네. 자제분들끼리 되게 제 딸과 그다음에 이쪽 아들하고도 되게 또 가깝게 지내고. 네. 그래서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원불교와 탄생은 그 순간부터 이미 깊은 원불교와 인연을 맺으셨고요. 우리 윤재님은 어떻게 원불교와 첫 만남 기억하시나요? 예, 저는 원불교랑 전혀 연이 없다가 제 네. 아내가 네. 이제 원불교를 다니고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원불교를 다니시고 네. 또 저희 아내 오빠 분 또 이제 LA에서 이제 교무로 지내시고 저희 장인어른의 동생 여동생이 이제
저희 와이프 아내의 고모님이 네. 이제 또 교무로 계십니다. 그래서 원불교 집안에 이제 사위로 들어오게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정말 깊은 인연보다는 정말 와이프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원불교와 인연이 된 네. 그래서 인연 맺은 교당은 어느 교당이신가요? 그 처음에는 강남 교당을 갔다가 네. 강남 교당을 보고 느낀 점은 여긴 절대 오면 안 되겠다. 아니 누구나 다 가고 싶은 교당이 지금 강남 교당인데. 저는 처음에 느꼈을 때 되게 좋고 되게 좋은 건물이었지만 저한테는 이 연이 안 나왔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안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저희 장인어른께서 이제 다시 한번 원남교당 가서 밥이나 한번 먹고 오자. 그래서 근데 저는 종교는 자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네. 가겠다라고 했는데 제 장인어른께서 밥만 먹고 오자. 네. 그래서 밥만 먹으러 갔는데 갑자기 저를 소개를 시키면서 앞으로 원남교당 자주 오게 될 거다. 라고 말씀을 주셔서 네. 좀 당황을 했는데 그렇겠네요. 예. 여튼 이렇게 저희 당황을 했지만 저희 갔을 때 단장님도 계시고 네. 또 유장훈님도 계시는데 같이 저한테 너무 잘해주시고 네. 친한 형같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직장 생활하고 집밖에 없었던 저에게 네. 또 다른 안식처 같은 공간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원남교당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원불교 인연이 네. 서서히 되어졌고 또 우리 이창훈 교도님 같은 경우는 태어나시면서부터 바로 인연이 돼서 그럼 어릴 적부터 원불교랑은 교당이랑은 계속 다니셨는지 어떤 이 성장 과정에서의 원불교 어떻게 인연되셨는지 좀 소개를 좀 더 해주신다면요. 저는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원남교당을 다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익산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대학을 오면서 하숙을 원남교당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서울에서 대학생 때부터 네. 원남교당을 다녔고 결혼 후에 저희 아버지도 입교해서 원남교당에 다니면서 저를 이제 같이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까지는 그렇게 가다가 네. 중학교부터는 좀 중학생들 그러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랑 좀 떨어져 있고 싶죠. 따로 왠지 독자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게 있어서 네네. 또 교당을 떠나지는 못하고 그 다른 교당을 찾아서 이제 집 근처에 영동교당이라고 이제 나중에 압구정교당으로 이름이 한번 바뀌었다가 네네. 지금은 다시 대치교당이랑 통합된 그 교당이 있습니다. 네네. 그 교당에 중고등학교 때 네. 다녔고요. 또 네. 대학교 가면서는 이제 고려대학교 원불교 학생회에서 회장을 하면서 거기서 활동을 하다가 네. 이제 고원의 후배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이 출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교무님 지금 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교무님이 근데 당시에 고원의 후배가 네. 안암교당에서 한번 같이 공부해보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해서 네. 또 안암교당을 그 결혼 전까지 열심히 다녔고요. 결혼을 하고 나서는 집사람이랑 같이 제 처랑 이제 부모님, 제 처한테 이제 시부모님 모시고 네. 같이 교당을 다니는 게 모습이 참 모양이 좀 예쁠 것 같고 저희 부모님도 그걸 그러시네요. 또 원하시는 것 같아서 네. 2014년부터는 이제 원남교당에 원남교당으로. 다시 고향으로 복귀했습니다. 원남에서 정말 어린 시절부터 되었다가 또 이렇게 친구 따라서 또 학생회 활동하면서 다른 교당도 갔다가 다시 이제 원남의 단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그 정도면 거의 원불교가 국교인 줄 아셨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종교는 원불교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났을 것 같은데요. 마침 이제 제 아들도 네. 제 아들이 요즘에 이제 길거리 가다가 십자가를 보고 네. 저희 아들은 다른 종교를 잘 몰라서 십자가를 보고 저 소문자 T가 왜 이렇게 많이 그려져 있냐고 하더라고요. 십자가니까 소문자 T가 왜 이렇게 많냐고 해서 네. 저거는 교회라고 하는 거고 다른 종교다 기독교 종교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약간 놀라더라고요. 네. 자기는 원불교만 있는 줄 알았었나 봐요. 아직 어려가지고. 지금 몇 살? 5살입니다. 5살. 네.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놀랐었는데 저도 어렸을 때 비슷한 경험을 했었고요. 네. 저희 엄마는 익산에 살았기 때문에 아마 저희보다 더 큰 충격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야, 국교가 정말 원불교라 생각할 정도로 원불교 문화 속에서 지금 자녀와 함께 원불교 흠뻑 젖어 계신 우리 이창훈 교도님이시고요. 윤재님은 본인보다는 보니까 이제 처가 쪽에 상당히 신심 깊으신 분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저를 원불교로 끌어오신 저희 네. 장인어른 네. 황은적
여기 겸사님이시고요. 네, 어디 교당에 지금- 양종교당에서 이제 다니시고 계셨고 원래 네. 대신교당에서 고등학교 때 책가방을 맡기러 가셨다가 교무님의 그 설법을 듣고 이제 연을 맺게 되신 분입니다. 아, 본인은 원래 교무가 되고 싶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원불교를 되게 많이 사랑하시고 네. 원불교 일이라면 모든 걸 제쳐두고 심지어 제 딸을 또 안 보시고 원불교 일을 볼 정도로 원불교를 정말 사랑하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현재 원무로 활동 중이시다고. 네, 부산에서 원부로 활동 중이시고요. 다양한 이렇게 강의도 다니시면서 네, 네, 뭐 새벽 3, 4시까지 그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세상에. 연구를 하시고 또 와, 불교 공부까지 하시면서 네. 되게 열심히 하시는 거 보시면서 저도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새벽 3, 4시까지 저렇게 막 교재 만들고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으셨군요. 일단 저는 저렇게 할 자신도 없고요. 그렇죠. 예. 보통 정성이 아니신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신 제가 존경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제 나름대로 잘할 수 있는 거로 해서 네. 원불교에 되게 이렇게 재능 기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저희 장 장일원은 되게 원불교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네. 예, 정말 한편으로는 되게 존경스럽고 네. 되게 제가 정말 예, 존경하는 분입니다. 네. 그러면 그런 아버님 밑에서 산 따님, 그러니까 네. 아내, 이분은 신심도 만만치 않으실 것 같은데요. 제 아내보다 제가 신심이 좀 더 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역전시키셨습니까? 예. 예.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오히려 교당을 가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네. 네, 뭐 저희 아내도 심심이 깊은데 제가 좀 더 최근에는 기도할 일도 많이 생겨서 네. 원남교당에 회사를 좀 빨리 마치고 음. 원남교당 가서 혼자 향을 피우고 기도를 할 때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 아내도 심심이 깊지만 저도 저희 아내보다는 제가 심심이 좀 더 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러다가 장인어른 따라가시는 거 아닙니까? 막 새벽 1~2시까지 막 3~4시까지는 아니더라도 1~2시까지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한문을 잘 몰라서 네. 지금은 정말 열심히 원남교당을 위해서도 교단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다는 이야기 반갑게 듣고 있습니다. 우리 창호님 같은 경우에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성장하셔서 계속 원불교의 울타리에서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우리 대중사님이 직접 뵙지는 못했었지만 숭산 박광전 종사님과의 추억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가정 이야기를 조금 해주신다면요. 제가 이제 기억하는 저희 할아버지는 굉장히 크셨어요. 일단 신체적으로도. 제가 요즘 사람치고 제가 체격이 요즘 사람치고도 큰 편인데 네. 그 할아버지가 입었던 옷이 아직도 저희 집에 있는데 조끼 같은 거 그런 거 입으면은 네. 딱 맞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체격이 좋으셨고 네. 또 대종사님처럼 이제 머리가 이렇게 훤하셨죠. 자연 훤하신 건가요? 아니면 자연 훤하셨어요. 자연 훤하셨고요. 훤하셨습니다. 네, 그러셨고. 그러고 이제 상당히 이렇게 말씀이 막 많은 편은 아니어가지고 좀 등치도 크신 분이 체격도 크신 분이 과묵하시니까 조금 이게 접하기가 네. 어려울 수가 있는데 네. 유독 그래도 저한테만큼은 아주 자상하게 잘해주셨습니다. 뭐 사탕 같은 거 이렇게 딱 챙겨놨다가 주시고 그런 것도 좀 있으신가요? 뭐 저한테 이제 편지도 써주시고 네. 그래서 이번에 저도 집에서 집 정리를 하다가 할아버지한테 받았던 편지들 이런 것도 몇 개 발견을 해가지고 좀 봤습니다. 그거 정말 잘 보관하셔서 우리 박물관으로 가야 될 것 같으니까 본인 편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네. 우리 숭산 종사님의 편지시잖아요. 네. 정말로 그건 보장 가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잘 간직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네. 조만간 박물관에서 연락이 갈 것 같고요. 그러면 혼난 경험은 없으세요? 그렇게 자상하셨던 분이 네. 한 번은 제가 되게 어렸을 때 5살, 6살 이때인데 총부에서 일하시는 어떤 그 출가자는 아니고 그냥 일하시는 근로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네. 이제 그분이랑 저랑 같이 많이 장난을 쳤어요. 저희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방학 되면은 외국에 이렇게 많이 나가셔서 그때는 네. 이제 제가 외갓집에 총부에 있었는데 그 아주머니랑 장난을 치다가 이제 네. 제가 좀 도를 넘어서 함부로 하는 모습이 네. 할아버지한테 목격된 거예요. 아하. 근데 그때 이제 저를 쳐다보시더니 나지막히 어. 장훈이 너 이놈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음. 그게 너무 무섭고 떨려가지고 네.
아직까지도 그 장면 기억이 나거든요. 5살 때인데. 그래서 그 뒤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저도 모르게 조금 함부로 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면 네. 그때 그 장면이 생각나서 다시 한번 마음을 좀 움츠리게. 그 어떤 법문보다도 정말 나를 바로 잡아주는 법문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친하다고 경외심을 놓아버렸을 때 네. 할아버지의 그 근엄하신 뭐 소리가 크지도 않으시잖아요. 네. 나지막히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씀이 네. 어찌 보면 지금까지도 차우님의 삶을 잡아주고 있는 커다란 네. 법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어릴 적부터 정말 인성교육이면 인성교육 그런 정서에서 태어나셔서 그런지 훌륭하신 단장님이 되셨고 그런 단장님과 함께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윤재님은 얼마나 행복하신가요? 행복합니다. 우리 윤재님은 이제 원납기당 다니시기 전까지 해서 다른 종교들을 두루두루 경험해 보셨다고 하는데 네. 어떤 사연이신지 그리고 비교해 보셨으니까 저는 원불교밖에 경험을 하지 못해서 네. 다른 종교에 대한 비교가 또 경험이 없거든요. 네. 원불교와의 차이점, 뭐 같은 점, 어떤 점이 좀 있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말 주변에 좀 없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를 가서 너가 이제 성격을 좀 바꿔라. 이제 성격을 적극적으로. 명량하게 뭐 적극적으로 좀 바꿔라. 네. 라고 하셔서 이제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순간 이제 교회랑 좀 멀어지고 이제 군대를 가면서 천주교를 다니면 휴가를 많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하. 천주교 군종병까지 되면 휴가를 많이 나갈 수 있다. 군종병이 되면. 근데 세례는 받지 않는 이제 끝까지 받지 않았던 군종병으로서 휴가를 이제 야금야금 먹다가 아하. 천주교를 다니다가 네. 이제 부모님 불교시다 보니까 이제 네. 불교를 이제 다니자라고 해서 불교를 편하게 다녔다가 네. 이제 3대 종교를 두루두루 훑고 네. 이제 그 천주교로 원래는 들어가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천주교가 굉장히 네. 나랑 맞을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어서 천주교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원불교를 이렇게 오게 된 이유가 처음에 원남교당을 딱 갔을 때 느꼈던 느낌은 제가 가고 싶었던 종교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성당 같은 느낌이 들면서도 제가 다녔던 불교랑 이질감이 안 느껴지고 네. 뭔가 좋은 종교들 이렇게 같이 묶어놓은 느낌 저에게는 있어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예, 느낌. 약간 그런 저에게 있어서는 되게 정착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네. 거기에 그때 당시에 계셨던 교무님 성함이 황덕규 황덕규 술타원 황덕규 교무님. 네, 저희 장인어른과 또 인연이 있으셨던 황덕규 교감님께서 네. 모든 게 네 탓이다라는 뭔가 설법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 확 와닿았어요. 당시에 팀장님하고의 갈등이 있었는데 저는 되게 제가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말을 듣자마자 저를 제외한 나머지의 주변인들과 저희 팀장님의 관계를 봤을 때 나만큼 갈등 있는 관계는 아닌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그래서 저를 좀 이렇게 고씹어봤고 네. 내가 저분에게 있어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뭔가 원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되게 잘 지내는 사이가 되었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제가 원남교당에 좀 발붙이게 되는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네. 교당은 저에게 있어서 약간 아까 말씀하신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종교입니다. 저희가. 그리고 이렇게 또래도 비슷한 또래가 있는 것도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셨겠어요. 네, 저희 이창훈 당장님 그리고 유장훈 교도님, 네. 윤상현 교도님 그리고 저희 아내까지 포함해서 네. 그다음에 또 빠뜨리면 섭섭해야 될 것 같아서 제처도 있습니다. 예. 네네. 꼭 언급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굉장히 서운할 수가 있습니다. 저보다 늦게 입교한 김중원님이라고. 네. 예, 그리고 갑자기 김중원의 아내인 이향아. 이향아 교도님. 네, 또 이향아님은 네. 저희 또 황성경 저희 아내 교도님과 또 연이 있습니다. 같이 원불교 유치원을 다녔던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또 양정교당을 다니십니다. 부산에. 그래서 정말 몇 개 있습니다. 단원들이 서로 얽혀 있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면은 거의 비슷한 또래니까 뭐 육아 꿀팁도 상당히 나오고 네. 여러 가지 정보가 공유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좋고 모이면 이렇게 서로 원불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는. 뭐 그러는 가운데 법정이 돈독해지는 거죠. 법심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신심이 또 나는 거니까요. 예. 참 그 활불단이라는 이름, 뭐 지금 17단이라고도 하지만 어차피 3040 단을 아우르는 그런 활불단으로서 우리 원남교당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었는데 정말 이렇게 단장님과 단원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원남교당 이번에 또 새로 봉보식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새로운 교화의 기운이 이렇게
서리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이창훈 교도님은 뭐 선지님 질문 아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승사님은 정토님, 외할머니시죠. 교단의 어찌 보면 맏 정토. 우리 이제 정토 교무님들의 완해를 정토라고 하고 그 정토님에서도 큰 기둥 역할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조금 해주신다면요. 저희 할머니는 이제 법호는 겸타원이시고 네, 이제 법명은 임영전입니다. 네, 네. 그래서 겸타원님은 저 말씀하신 것처럼 정토 회장도 지내셨고요. 그러시죠. 초대 정토 회장이 대종사님 따님이신 이제 박길선 청타원님이 초대 정토회장이었고 네. 두 번째 정토회장이 대종사님 이제 며느리였던 저희 할머니였습니다. 그러셨군요. 할머니는 이제 1924년도에 네, 부산 분이세요. 여기 윤재 씨랑 똑같이 부산 분이시고 네. 아주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경남여고 그리고 이화여대를 다니시다가 그러셨군요. 도중에 이제 저희 할아버지랑 결혼을 했는데 네. 그때는 이제 친구들이 뭐 고등학교 친구, 대학교 친구 이런 분들이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해요. 너 왜 걱정을 하셨을까요? 이렇게 너처럼 이렇게 구김살 없이 엄청 행복한 가정에서 유복하게 자란 애가 스님한테 시집 가면 어떻게 하냐. 아하, 또 그렇게 이러면서 생각할 수 있죠, 충분히. 네, 엄청 주변에서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저희 할머니와 외할머니와 또 그 집안에서 그냥 결혼을 하겠다, 하고 싶다고 해서 일사천리로 진행돼서 네. 두 분이 부부가 되셔서 각각 광전, 영전 이 부부가 됐고요. 그렇게 또 되시는군요. 그럼 외할머니를 통해서 대종사님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겠네요, 우리 장모님 같은 경우는. 예, 외할머니가 이제 43년도에 결혼을 하셔서 시아버지 대종사님을 모셨는데 대종사님이 아시겠지만 1943년도에 그렇죠. 열반하셨잖아요. 일일날 열반을 하셨죠. 반년 정도 가까이에서 이제 시봉을 하셨습니다. 아, 그래서 대종사님 모셨던 이야기, 뭐 이렇게 뭐 좀 안마해드렸던 이야기, 뭐 이런 얘기들 들었고, 그 6개월 정도밖에 안 모셨지만은 그 기억, 그 추억이 너무 이제 강해서 할머니 이제 돌아가시던 해에 이제 노인분들 되면 이제 같은 말을 계속 반복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병문안 가면은 네. 나는 우리 친정 부모님, 시부모님의 사랑을 정말 과하게 받았다. 너무 많이 받았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런 정말 소중한 추억을 머금고 있으시네요. 우리 윤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신입 교도 시절에 네. 어떤 대회에 나가셔가지고 입상을 하신 혁혁한 성과를 거두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대회에 나가신 겁니까? 독경대회라는 대회가 있었는데 네. 제가 불교에 다닐 때도 독경을 한 번도 읊지 않는 사람이 아하. 원불교에 독경대회가 있다고 해서 네. 처음에 이제 같이 가자라고 늘푸른단 원남교당의 늘푸른단께서 제안을 주셨어요. 네. 근데 제가 감히 나가는 것보다는 저희 단장님이신 그러죠. 증손자이신 대종사님이 증손자께서 나가셔야죠. 네, 얼굴 마담이 딱 나가야 된다. 네, 네. 그렇게 이제 권했고 네. 이제 제가 계속 이렇게 밀었죠. 지원했죠. 우리 단장님이 나가야 된다. 저는 너무 이제 막 온 신입 교도가 어떻게 나가냐.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독경도 잘 못 외우고 네. 우리 단장님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밀어서 단장님이 가는 거로 되었는데 네, 네. 저희 단장님이 대상포진에 딱 걸리시고 나서 독경대회를 앞두고 예. 대상포진. 그 화살이 저한테 날라와서 아하, 누군가는 나가야 되니 네. 나가고 싶지만 나 대상포진이다. 네. 그러면 이 자리를 이제 이윤재 씨가 나가야 된다. 나가신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여쭤봤더니 영주라는 게 있다. 영주를 외워라. 네. 뭐 외우겠다라고 네. 봤더니 이거는 한글로 읽어도 친숙하지 않은 약간 주문 같은 그렇죠. 주문이죠. 예, 주문이죠. 네, 예. 주문이죠. 다 보고 나서 이걸 외워야 된다고 하시길래 정말 입이 안 붙더라고요. 네. 그래서 독경대 당일까지 그게 안 이어져서 손가락에 이게 영주를 천지연계 아심정 만사의 아심통이라고 한 줄 한 줄 쓰면 되겠군요. 예, 딱 맞습니다. 네 줄이 딱 맞네요. 예, 딱 맞습니다. 네. 그래서 딱 적어서 갔는데 이제 긴장을 나름 많이 했나 봐요. 네네. 그래서 손바닥을 딱 폈는데 다 번져버린 거예요. 아하, 손에 땀이 나니까. 예, 그리고 또 심지어 제가 또 뭔가 이렇게 하면은 욕심이 있어서 네. 그럼 제가 그 대중사님을 흉내내겠다 했더니 대중사님 너무 높고 정산용사님을 흉내를 내야 된다. 그래서 어떤 흉내를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이 영정 사진을 보니까 네. 전부 다 이 머리가
이렇게 다 짧으시더라고요. 아, 짧으시죠? 네, 자연이신지 깎으신지 모르겠지만 좀 짧으시죠, 영정 속의 사진. 그래서 이제 실리콘으로 된 대머리 가발을 하나 사서 아, 제가 쓰고 나갔더니 네, 법복도 입으시고. 예, 법복도 입었죠. 그럼 정산 종사님이 오신 듯한 느낌이 예, 들었겠네요. 그런 흉내를 내는데 늘푸른단에서 아까 높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네. 감히 이거는 모독하는 일이다. 아, 감히 정산 종사님을 흉내내는 것은 예. 뭐 서울 교구장님 정도면 몰라도 그런 생각이 좀 들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제 또 이렇게 계신 분들이 너무 재밌다. 이 재밌게 하는 거니까 하자라고 그렇죠. 해서 또 정산 종사님께서 영주를 또 예, 직접 만드신 분이고 이제 네. 이렇게 이제 나름 정산 종사님이 영주를 만든 그 뜻도 네. 제가 뜻을 외웠어요. 뜻을 외웠는데 영주를 까먹어서 네. 예, 일단 영주에 나가서 나름 버벅거리는 형태로 갔는데 그걸 또 되게 재밌게 봐주셔서 네. 예, 무사히 마쳤고 또 저희가 원남교당의 독경대회에서 2등을 해서 아, 원남교당 자체 독경대회. 아니 그 독경대회에서 모든 다른 교당이 왔는데 어, 원남교당에서 거기서 2등을 해서 예, 대단하신데요. 그때 사회자로 계셨던 분이 자 봐라 원불교 다닌 지 3개월만 다니셨던 분이 이렇게 독경대회에 나와서 정산정상 흉님 감히 정산정상님의 흉내를 내고 네. 이렇게 영주를 했다라고 이렇게 응원도 해주셔가지고 네. 좋게 봐주셔서 심사위원들께서 네. 2등을 주셨던 것 같아요. 아, 정말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계기로 어찌 보면 법과 더 깊은 인연이 되어질 수 있는 네. 그러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따라하고 흉내내다 보면 닮아가고 싶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경을 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중사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싶으면 따라하는데 정전을 따라 쓰면서도 닮아지듯이 정말 정산종사님을 닮고 싶은 그 마음 또 정산종사님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로 칭송이 되는 그런 모습이시잖아요. 그 모습을 닮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닮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산종사님처럼 인상이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두 분이 만나게 되는데 두 분과 이렇게 지금은 둘도 없는 법연이 되셨는데 첫 인상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첫 인상. 처음에 이제 왔을 때는 네. 신혼부부로서 저희 교당에 왔어요. 네. 당시에는 이제 아기들은 없었고 네. 신혼부부로 해서 왔는데 그냥 가끔 새로 오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왜냐하면 저 원불교와 대종교가 차이가 뭐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걸로 봐서 상당히 종교에는 관심이 있으시네요. 종교에는 관심이 있지만 공부를 열심히 안 했거나 원불교 교과서에도 나왔을 텐데 대종교랑 차이가 뭔지 몰랐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네. 이 장인어른은 아주 열심히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친구는 이제 얼마나 나올까 궁금했어요. 약간 걱정도 네, 되셨겠네요. 걱정도 되고 그랬는데 네. 장인어른의 발언이 워낙 크셨던지 계속 나오더라고요. 독경대회도 나오고. 그러니까요. 네. 한번 밥 먹으러 갔다고 들었는데 네. 계속 나오게 됐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장인어른의 그런 발언보다도 본인이 직접 얘기한 것처럼 전생에 무슨 대단한 인연이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네. 영주를 모르는 상태에서 독경대회에 나갔고 그러네요. 이론 쌍서문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무슨 원불교 원남교당 관련된 작업을 하는데 네. 밤샘 작업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혹시 새벽 2시, 3시까지 그 밤샘 작업이 네, 그런 일을 장인어른만 한 게 아니라 사실 본인이 그러네요. 직접 했어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이게 뭐가 있다. 있네요. 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 윤재님이 교당에 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남몰래 노력한 부분들도 혹시 있으신지? 뭐 같은 이제 구민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당의 교도기도 하지만은 네. 같은 같은 지역에 구민으로서 좋아요. 또 지역 커뮤니티에서 같이 만나서 네. 우리 뭐 놀러도 가고 네. 또 마침 비슷한 시기에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이쪽은 이제 윤재 씨네는 딸 둘, 저는 아들 둘인데 이렇게 두 집 또 다른 교당의 또 다른 집들까지 어울려가지고 네.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또 너무 법 얘기만 하면은 또 처음 오신 분이 그렇죠. 어려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그냥 소소한 이야기까지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자연스럽게 물이 네. 들었네요. 아니 우리 윤재님은 창호님을 만난 첫인상 어떠셨는지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첫인상이 좀 묘했습니다. 묘한 첫인상. 동네 형같이 약간 어설프게 보이시면서도 네.
또 증손이시니까 뭔가 아우라가 느껴지는 듯한 느낌. 네. 그래서 안경만 벗으면 이게 뭔가 아우라가 느껴졌던 느낌이었고 되게 편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원남교당에 쉽게 정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지금도 굉장히 교당에서는 일단 오면은 제가 먼저 찾게 되는 분.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첫인상이 되게 좋았고 되게 편하게 편하게 다가온 인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에겐 제가 원남교당에 있어서 되게 정착을 해주셨던 분인 것 같아요. 아니 정착도 그렇게 잘 하시기도 하셨지만 최근 이제 원남교당이 봉불식도 하고 또 새로운 교화에 대한 새로운 어떤 재발견이라고 해야 되나요? 재시도라고 해야 되나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역할도 하시고 밤샘 작업까지 하신다는데 이미 장인어른은 신심을 넘어서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떤 작업들을 하시느라 이렇게 밤샘 작업을 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작업을 하고 계세요? 그 원남교당이 신축되면서 이제 네. 봉불식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전에 원남교당에 빚을 졌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어떤 빚을 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건강이 안 좋으셨는데 이제 폐혈증을 앓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말로는 되게 몸이 힘들었는데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제가 이제 빌 수 있는 곳은 원남교당밖에 없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되게 이기적일 수도 있겠지만 뭐 같이 기도할 때도 저는 저희 아버지 건강 회복을 굉장히 기도를 했고 네. 제가 뭐 지금 가진 건 없지만 당신 여기 버신불 사모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보살펴 주신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잔재주들은 다 기부를 하겠다. 그리고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거짓말같이 저희 아버지께서 폐혈증으로 회복을 하셨고 최근에도 이제 심장으로 안 좋으셨는데도 또 기도를 했고 하여튼 저는 원남교당에 빚을 졌다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네. 그래서 이제는 원남교당에 갚을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그게 봉불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봉불식을 했을 때 이제 그 홍보 영상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그 홍보 영상을 제 원하님이 주축으로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좀 짧은 지식들을 같이 해서 그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을 드렸고 이제 그게 잘 보여져서 봉불식에 왔던 분들이 되게 크게 감흥을 얻고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걸 시작으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밤을 샌 이유가 봤던 이 영상을 제작 기간이 보통 한 달, 뭐 홍보 영상 한 달 반을 잡는데 뭐 3주밖에 없는 기간에서 너무 촉박했군요. 굉장히 타이트했고 그 기간 내에서 공사도 진행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촬영을 하러 왔는데 이 장비들이 이렇게 너무 많아서. 널브러져 있고 그래서 촬영도 또 해야 되고 시나리오도 바꿔야 되는 단계 속에서 이제 굉장히 좀 힘들었었는데 네. 굉장히 또 즐겁게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을 샌 것까지는 아니고 새벽 3시, 2시까지 시나리오를 수정하고 다시 만들고 그렇게 이제 봉부식 전날까지 영상 편집을 제가 한 건 아니고 영상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잘 준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얼마 전에 원남교당을 다녀왔는데 교당이 너무 아름답기도 하고 그 주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불전이라든지 또 영모전이라든지 봉불하는 과정 좀 이모저모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저희 원남교당은 신타원 김혜성 종사님의 염원과 발원. 저희 신타원 종사님은 원남교당 교도로 계속 활동하시다가 안타깝게 이게 신축 봉불 전에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신타원님의 염원과 발원 그리고 저희 전 교도 그리고 교무님의 정성이 합하여져서 이루어진 그런 건축 불사였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희가 맨 처음에는 교당 자리를 다른 자리를 이 기존 부지 말고 다른 자리를 구해가지고 거기 신축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런 고민도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는 기존 부지에 인근 부지를 몇 개 좀 더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새로 신축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해서 예전 원남교당 그 자리에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섰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한 2년 정도의 기간 동안은 저희 교도들이 다른 곳에서 법회를 볼 수밖에 없었는데 하이원 빌리지에서 한 2년여 법회를 봤습니다. 그 과정 동안. 네. 그리고 이제 10월 말에 드디어 이제 작년 10월 말에 드디어 봉불식을 하고 저희 원남교당 교도들이 이 멋진 건축물에서 법회를 보고 있습니다. 원남교당의 자랑 네. 어떤 자랑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뭐 원남교당 자랑 워낙 할 게 많은데 이번에는 그냥 신축된 건물로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은 좋습니다. 네. 그
건축을 설계하신 분이 아주 세계적인 건축가세요. 그리고 또 건축위원회를 이제 자체적으로 저희 교도들이 구성을 해서 정말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열심히 그 건축 작업에 참여를 했고요. 네. 그렇게 나온 결과물인 저희 교당은 전통과 현대, 저희 한옥도 있고 양옥도 있거든요. 전통과 현대 그리고 이음과 단절이 아주 조화가 잘 된 훌륭한 건축물이 나왔습니다. 이 워낙 건축물이 훌륭하다 보니까 원불교 교도뿐만 아니라 다른 비교도들도 이렇게 훌륭한 종교 건축물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와서 구경을 하고 뭐 촬영을 해가는 경우들도 봤습니다. 뭐 얼마 전에는 네. 그 뭐 실명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윤여정 배우님도 네. 와가지고 한번 이렇게 구경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만큼 정말 우리 자체 건물이 아니라 네. 정말 외부인들도 와서 보고 싶고 또 쉬고 싶고 네. 또 함께하고 싶은 그런 건물로 되는 것 같고 네. 저도 옥상에 가서요. 네. 그 기도실이 이렇게 올라가서 네. 그 동그란 유리창으로 딱 보니까 산이 보이더라고요. 네. 무슨 산이죠? 그 원남교당에서 보이는 산이? 산인데 네. 그 자리가 저절로 명상이 되겠다 싶더라고요. 한번 정말 많은 분들도 정말 우리 원남교당 한번 가셔서 그 느낌을 한번 같이 느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우리 윤재님은 어떤 역할을 교당에서 직책을 맡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저희 원아님 그 김원아님과 네. 그 홍보를 원남교당 홍보 쪽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그 처음에 이제 그 저희가 봉부식에서 홍보 영상도 같이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위패실 영상도 지금 같이 만들어서 지금 여러 기타 채널에 지금 이렇게 보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원남교당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 이 장소라는 주는 메리트가 되게 크다 보니까 네. 이 장소를 어떻게 잘 해석을 해서 우리가 일반 사람들에게 공개를 할까라는 고민을 원하는가 했었고 네. 기존에 우리가 원불교에서 나가는 이런 형태도 있지만 일반 사람들이 조금 더 원불교 이 원남교당을 가깝게 느끼게 하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를 고민했고 그 세상의 모든 안식처를 소개하는 그 플랫폼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안식처. 예, 느낌 좋은데요? 예, 세상의 모든 안식처를 소개하는 그런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직접 DM을 쏴서 네. 우리 이 원남교당이 세계적인 건축가 조민성님이 최초로 설계한 종교 건물이다. 네. 그래서 이 종교 건물을 너희 플랫폼에 알리고 싶은데 관심 있니? 라고 보냈는데 네. 그 담당자님께서도 이제 건너 소문을 들어서 네. 조민성님이 최초로 설계한 종교 건물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건물이구나. 세상에. 네, 하고 싶어요. 라고 네. 연락이 와서 이제 원아님과 같이 미팅을 하게 됐었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 플랫폼의 홍보로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제 결과물을 만들고 싶었는데 알고 보니 거기서도 되게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고 요가나 뭐 음악회, 명상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분들께서 그럼 차라리 원남교당을 일반 사람들한테 소개하는 클래스를 해보는 거 어떻겠냐. 그래서 저희가 너무 좋은 것 같다. 네. 그래서 원아님께서 조민석 작가님하고 스케줄을 연동을 하시고 이 클래스를 같이 저희랑 열어서 일반 사람들이 이제 그 세상의 모든 안식처를 소개하는 공간에 저희가 이제 이런 클래스를 합니다. 라고 이제 오픈을 했고 심지어 티켓 값이 15,000원 정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교당 구경하러 오는데 15,000원이에요? 네, 120장이 4시간 만에 완판이 됐죠. 와, 그거 엄청난데요? 네, 4시간 만에 완판이 돼서 사실은 김원아님과 저는 좀 반신반의했어요. 이거 네. 과연 누가 살까? 만약에 안 산다면 원남교당 내에서도 이 건물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교당 내에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이미 그 담당자님께 완판이 됐다는 메시지를 받고 와. 저희도 너무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게 건물이 주는 컨텐츠의 힘이 굉장하구나. 음. 그걸로 통해서 이렇게 원불교도 알릴 수 있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제 그분들과 정기적인 이제 협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저희가 요가 클래스도 그 대각전 옆에 있는 선실에서 소법당에서 이제 열었는데 그 요가 강사님은 저희 원불교 사람은 아니고 요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강사님이세요. 네. 이제 그분이 먼저 클래스를 열고 그 뒤에 원불교를 소개하는 형태로 들어가는데 80장이 이제 3일 만에 완판이 돼서 대단하네요. 예, 2차 연속 완판으로 지금 됐고 첫 번째 클래스는 열었고요. 네. 이제 두 번째 이제 1월 말에 두 번째 클래스도 열어질 예정입니다. 네.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교화가 원남교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네요. 네. 그리고 나서는 그
그 종교 건축물을 소개하는 분도 그 종교 건축물을 소개할 때 그 클래스를 듣고 2분 정도가 원불교에 관심이 생기셔가지고 실제로 저희 교당에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창호당장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도 같이 하게 되고 그다음에 요가 클래스를 끝나고도 2분이 또 되게 관심이 있다라고 하셔서 곧 이제 교당에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조차도 되게 신기하고 네. 되게 재미난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세상에게 원불교를 알리고 있고 또 그걸 통해서 관심 있어라 하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원불교와 인연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그 중심에 또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그 저도 역할을 하지만 저희 원아님과 그리고 네. 저희 관사님도 같이 이렇게 해주시고 계시고 저보다도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제가 내는 거지만 원아님께서 진짜 회사 일을 내팽개치시고도 이렇게 마무리까지 다 해주시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 일이 제가 원불교 단지 얼마 안 됐고 네. 사실 겁이 없는 사람인데 이런 네. 아이디어를 내는 게 네. 근데 이런 걸 수긍해 주시는 또 관사님과 그리고 또 그 저희 교감님 모경희 교감님 그리고 이혜진 교무님이 이렇게 수긍해 주지 않으셨다면 이 아이디어 나올 수 없는 아이디어고 그리고 진사님과 유정은 교도님이 또 훌륭한 건물을 안 지으셨으면 이런 협업은 나올 수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모든 분들이 아우러진 종합 작품. 우리 윤재님께서 정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으로 원불교와 만나셨다면 지금은 그렇게 아우르는 종합적인 그런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교화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는 어찌 보면 지금 하고 계신 쪽이 마케팅 쪽이신가요? 저는 이제 회사에서 약간 디지털 마케팅을 하고 있었고 그 전에는 이제 스토리 콘텐츠를 이제 만들고 했던 일들이 있어서 이게 이제 저에게 약간은 원불교에서 이런 쪽으로 재능 기부를 해라라고 이런 무대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자리를 빌어서 MZ 세대 느낌으로 네. 또 원불교 마케팅 전략 말씀 좀 해주신다면요. 전략까지는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네네. 제가 처음에 원불교에 접했을 때 굉장히 어려웠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이거 공부를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그중에서도 좋은 컨텐츠인 마음 공부라는 게 저한테 굉장히 와닿았는데 이 마음 공부도 이 단계가 올라가면서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 각 교당마다 제가 이제 느끼는 원불교는 굉장히 좋은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 플랫폼을 어떻게 전달할까 부분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원남교당은 그거를 그 방법을 건물로 풀어냈다면 각각의 다른 교당들이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장점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교화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교화라는 게 지인을 통해서 교당에 데리고 와서 교무님의 설법을 듣는 단계를 저는 말한다고 들었는데 이제는 이게 세상이 좀 바뀌고 이제 우리가 교회 대상 MZ 세대고 심지어 알파 세대라면은 그런 방법들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네. 제가 요즘 말하는 게 늘 디지털 교화라고 말하는 게 각 교당이 인스타그램 운영하고 계시고 네. 각 교당이 각각의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세대들이 굳이 이 교당에 와서 교무님의 설법을 듣는 게 하나의 우리가 생각하는 교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편하게 교당에 와서 자기가 갖고 있는 번뇌를 순간적으로 잃어버린다면 그것조차도 교화라고 생각하지 않나.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희 원남교당에 와서 요가 클래스를 하고 순간적으로 자기가 사회에서 쌓였던 갈등과 스트레스를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원남교당에서 많은 대각전에서 많이 하는 활동들을 가지고 뭐 다양한 지식을 얻고 간다면은 저는 그게 교화의 시작이라 보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원남교당의 원불교에 조금 더 알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다음에는 교무님 설법이 이어진다면은 그렇죠. 저는 그게 조금 더 교화의 첫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저는 모든 교당이 이런 방법을 따라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죠. 각 교당마다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시골에 있는 교당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가 50대, 60대, 70대 분들이 많이 온다고 치면 그분들이 좋아하는 게 뭐 5일장이라든지 교당에서 하는 뭐 먹거리 프로그램이라든지 네. 그런 걸 좋아한다면 그거를 열어서 그 사람들이 편하게 즐기고 가고 순간적으로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고 간 다음에 그들 중에 원불교에 좀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이면 교당에 와서 설법을 듣는다라든지 각 교당에 살릴 수 있는 장점들을 어떻게 컨텐츠화해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와닿게 하는 게 저는 교화에서 있어서 제일 앞단위에 이루어져야 될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요. 각각의 교당마다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 교당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도 다르고 해서 어떤 하나의 뭐 주제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각각에 맞는 교화 방법을 찾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 원남교당은 그것을 건축이라는 훌륭한 건축물이라는 매개체로 해서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새로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반갑고 그 중심에 역할을 하고 있는 두 분이 오셨다는 게 오늘 상당히 흐뭇합니다. 어떠신가요? 많은 분들이 원남교당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원남교당은 언제 가면 되나요? 원남교당 뭐 아무 때나 오시면은 네. 뭐 되지만 네. 가급적이면 그래도 법회도 한번 보시고 뭐 둘러보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네. 뭐 일요일 날 10시 반. 일요일에 10시 반. 네, 법회를 제가 보시고. 교당을 갔는데요. 너무 네. 인상적이었던 게 네. 스피커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네. 근데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알고 보니까 그런 스피커도 보이지 않게 건축물 하나하나에 그런 정성이 디테일적으로 굉장히 스며들었더라고요. 네. 우리 단장님은 어떤 부분이 원남교당의 최고의 자랑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저희가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네. 그 법회를 볼 때 아이들이 마음껏 쉴 수 있는 공간, 그래서 부모가 오롯이 법회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참 갖춰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번 저희 원남교당에는 그 영유아를 위한 아주 훌륭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가더라도 걱정 없이. 네, 그리고 그곳에서는 저희 원남교당 청년 회원들이 그 장학금을 받는 장학금을 받는 청년 회원들이 아이들이랑 놀아주고 이렇게 돌봐줄 수 있는 그 구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래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아이들을 그 방에 풀어주면은 뭐 아이들은 거기서 재밌게 잘 놀고 부모는 대각전에서 법회에 오롯이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갖추어져 있는 교당입니다. 이 점이 젊은 세대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딱 되셨네요. 되어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3040 세대들도 우리 교당 어디로 가야 되나 고민하신 분들은 어디 교당으로 가야 되죠? 원남교당으로. 원남교당으로 네, 원남교당으로 오세요. 한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원남교당으로 오세요. 네. 정말 갈 것 같아요. 그 분위기가 너무 밝고 좋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협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콜라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계획들도 다양하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현재는 계획 중에 있고요. 네. 이게 뭐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그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는 네. 부분에서 제가 조금 인상을 깊었던 게 네. 현재 이제 많은 뉴미디어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고 거기에 네. 수많은 생태계들이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수많은 컨텐츠들 때문에 저희가 그걸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걸 너무 또 믿게 되거나 그게 끌려가는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대각전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좋은 공간인데 거기서 이제 뭐 많은 저희가 법회도 보고 있긴 하지만 그 공간이 또 다른 사람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컨퍼런스의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러겠네요. 그 공간을 활용을 해서 이제 이런 미디어 트렌드를 어떻게 잘 리딩하고 어떻게 잘 공부해서 우리가 이걸 잘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컨퍼런스도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네. 그거를 이제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은 한번 기획해 보려고 지금 특정 이 벤처 업체와 연결을 이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뉴미디어들이 어떻게 움직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잘 컨트롤할 건지 그리고 뭐 현재 이런 최신 기술들이 어떻게 우리가 잘 컨트롤해서 말 그대로 이제 물질이 개벽되는 정신을 개벽하자라는 그 대종사님의 그 이행하기 위해서 네. 그것도 하나의 저는 방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런 세미나나 컨퍼런스도 열어서 네. 또 많은 일반 사람들이 와서 원남교당에서 그 컨퍼런스를 듣고 건물에 대한 의미를 짚어보면서 자연스럽게 교화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원하님과 다른 교도님들과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어찌 보면 가장 물질적인 그런 컨퍼런스를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탄생한 우리 원불교우 법당에서 대각전에서 그 세미나가 이루어진다면 그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의미 있고 엄청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지네요. 완판 될 것 같습니다. 네, 완판. 네, 완판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양한 활동도 하고 계시고 또 3040 세대에서 열심히 교활동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많은 분들에게 귀감이 될 것 같은데요. 주변 인연들에게 교당에 함께 가자 권하기도 하고 다양한 교화의 시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교화의 노력을 하고 계신지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대중사님의 증손자이신 우리 창호님 먼저. 네. 뭐 가족 교화가 사실 제일 우선이 돼야 되는데 네.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 네. 그 우려했던 점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걸 제가 우려하셨어요? 그 오랫동안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네. 이 구도심이라든지 신앙심이 전혀 없을 거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다. 약간 이런 걱정을 좀 했어요. 네. 그래서 제 처랑 결혼을 하면서 그런 걱정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네. 그래서 뭐 그런 사람은 신앙심과 구도심이 없는 사람을 당장 이렇게 끌고 교당에 데리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내가 잘해야지. 내가 바뀌고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자. 이렇게 해서 거의 프로젝트처럼 만들어서 열심히 진짜 불공을 했습니다. 네, 그 결과 아주 집사람은 정성은이라는 법명을 받고 네. 지금은 진짜 신앙심과 구도심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그건 큰 교화인데요. 아마 네.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가장 교화하기 어렵고 또 가장 가까이 있는 교화 대상 중에 한 분이 또 가족이고 아내이고 또 남편이거든요. 나는 이렇게까지 불공을 했다 하는 그 불공 하나만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구체적인 불공 방법보다 마음을 어떻게 썼냐면 저희 결혼 전에 이제 3년 연애를 했는데 네. 정말 많이 싸웠거든요. 네. 그래서 싸우는 게 참 이렇게 많이 싸워서 결혼을 하는데 우리 결혼 생활이 잘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없지 않아 했었는데 네. 지금 저희가 이제 10년 차인데 진짜 한 번도 안 싸웠습니다. 아 정말입니까? 네, 부부싸움 이 전화로 확인합니다 이거. 맞습니다. 그 정도예요. 부부싸움 0번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뭐 나름 노력을 해서 지금은- 모든 걸 그냥 흡수를 해버리시는군요. 네, 진짜 그 교화의 마음으로. 교화의 마음으로. 지금은 마음 근데 공부를 하면 이 정도다. 사실 이제는 싸워도 네. 아내가 워낙 이제 신앙심과 그 원불교에 대한 애정이 생겨서 네. 사실 이제는 싸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괜찮겠지만 오늘 방송 끝나시고 네. 집에 가셔가 시원하게 한번 그동안 싸우지 못한 거 한번 싸워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근데 올해 네. 뽑은 법문이 네. 신정절 뽑은 법문이 진심을 내지 말며입니다. 또 싸우지 말라는 법문을 뽑으셨군요.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럼 또 실천하셔야 되니까 그럼 싸우지 않는 걸로. 네. 네. 그렇게 불공을 교화 대불공을 실천을 하셨습니다. 우리 윤재님은 어떠신가요? 어떤 교화에 대한 노력,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가족 쪽은 뭐 이미 깊은 신앙심이 있으셨고 네. 혹시 뭐 직장에서나 아니면 만나는 인연에게 교화 마음 어떻게 실천하고 계시는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저희 원남교당 알림지에 보면 네. 이게 일반 사람들한테도 와닿는 표어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제가 찍어서 회사 단톡방에 하나씩 공유를 하면은 아하. 이제 지인들이 그만 올려라. 갑자기 웬 한문이냐 이렇게 하긴 하는데 네. 한 번은 이게 자기가 힘들었는데 이게 표어가 와닿더라라고 하는 지인이 한 명이 있고 네. 자기가 지금은 못 가지만 나중에는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지인이 한 분 있긴 해요. 제 후배 중에. 네.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이 그냥 누가 볼 때는 그냥 아무런 글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하나하나가 교화의 하나의 시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 표를 보면 제가 느낀 표가 되게 마음에 와닿으면 네. 그 표를 꼭 찍어서 지인들한테 가까운 지인에게 공유를 하고 있긴 합니다. 네. 뭐 엄청난 불공은 아니지만 소소한 내 삶에서 함께 좋은 문구는 나누고 공유하면서 교화에 대한 물을 서서히 드리고 있는 정말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잘 사는 것이 가장 큰 교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소중한 법연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벌써 1부를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다 하지 못한 이야기는 다음 주 2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